장마가 끝나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의 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올 들어 최고 기온이면서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도대 기온이 나타난 겁니다. 당분간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연일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폭염 관련 소식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정말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근래 이렇게 더웠나 싶었던 적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앞서 저희 기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뭐 2019년에 40도가 넘었던 적도 있고 또 2018년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당시 뭐 강원도에서도 40도가 넘었었고. 홍천에서. 예. 그런데 이 40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실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어제 수도권에서 또 40도가 관측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홍천에 나타난 41도가 이제 공식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온을 따질 때 공식 기록, 비공식 기록, 올림픽에서도 뭐 공식 기록, 비공식 있듯이 무슨 얘기냐면 관측 환경을 잘 갖춰 놓은 곳에서 관측된 거하고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한 그런 관측 기계에서 예를 들면 어제 여주에서 41.6도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강수량 파악 등 실시간 그 예보를 위해서 설치한 한 280여 개의 자동 관측망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41.6도까지 올라가는데 어찌됐건 2018년 41도가 공식 최고 기록인데 그 40도 넘는 기온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자,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거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우리나라 전 기온 높은 현상이 이렇게 실증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낮에도 더운데 문제는 밤도 더워서 지금 열대야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열대야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1994년 여름, 2018년 여름, 자 2024년 여름 비교해 보면 낮에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그때와 사실은 올해가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7월 달에 장마가 이어지면서 비가 많이 와서 7월 낮에 높은 기온을 깎아먹었거든요. 자, 올해 그때 94년, 2018년 여름과 다른 더위가 뭐냐면 밤 기온이 높은 통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94년과 2018년보다 올해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았는데 벌써 열대야 일수만 가지고도 그때 기록을 더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낮에 33도 이상, 그러니까 낮 기온, 더운 건 분명한데 밤 기온이 높은 현상이 여러 날 나타나면서 그 기록은 깨질 것 같습니다. 열대야. 자,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 원인은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는 낮에 50도까지 올라가도 해만 지면 한 5도, 10도 이렇게 추울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건조하니까요. 그럼 건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낮에 한 35도까지 올라갔던 게 그렇게 밤에 강릉 같은 경우는 31도. 그러니까는 뭐 한 4, 5도밖에 안 떨어지는, 해가 지면 원래 한 7, 8도 정도는 자연적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습도가 높은 수증기들이 그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올해 그 여름에 원래 더운 게 여름이지만 좀 아주 더웠던 2018년도와 94년 여름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유독 조금 더 더운 것 같은데 폭염에 또 열대야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거세게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제 오늘도 그랬던 지역들이 있고 지금 요즘 그런 소식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잦아지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원인은 이제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장마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지난 7월 27일 날 장마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은 지금 일본 동쪽에 중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거든요.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는 좀 애매합니다, 공기가. 그래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천둥 번개 치면서 서울에 0.5mm의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제가 보이는 게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그러니까 지금 고기압에서 맑은 날씨 보면서 햇빛이 계속 불을 떼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이불이 덮여 있고 또 그 위에 한 겹 더 티벳 고기압이 이불을 덮어놓은 격이 되니까 이런 고온 현상이 지속이 될 수밖에요. 자, 저게 깨져야 이제 이 더위가 깨지는데 그렇게 뭐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좀 희망적인 게 저는 어제 서울이 36.2도가 서울 낮 최고 기온이거든요. 네. 자, 33도, 4도, 5도 이렇게 보이다가 36.2도 어제가 서울 다른 지역은 좀 하루 이틀 또 차이가 나겠지만 올여름 서울의 가장 높은 기온이 어제 36.2도로 예. 어떤 가장 높은 피크를 찍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 서늘해지지는 않겠지만 8월 하순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그런 그 폭염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1년 중 가장 더운 시점은 어제 지나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여름 물론 덥죠라고 네, 하셨잖아요. 여름 물론 더운데 이번 여름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폭염, 네. 그다음에 열대야, 열대야. 그다음에 소나기. 네. 이전 여름과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이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사실은 그 아까 말한 폭염, 열대야, 소나기. 소나기가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떤 정보가 이제 정보 획득이 쉬워가지고 그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통계 일수로 보면 열대야 일수 33도 이상, 네.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 일수. 자, 이런 통계들이 분명히 매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역시 열대야 일수가 폭염 일수는 아까 말한 가장 더웠던 2018년, 두 번째 더웠던 이 94년보다 더 많지는 않아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대야 일수는 분명히 그때보다 2018년이나 94년도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 열대야, 소나기, 태풍 이게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가장 대표적인 기상 현상들인데 그게 발생하는 게 폭염 발생하는 거, 열대야가 발생하는 빈도가 옛날보다 많아진 건 분명합니다. 다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이렇게 좀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온열 질환도 급증했거든요. 저희가 앞선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뭐 하루에도 3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하고 지금 온열 질환으로 1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지금 전 연령대가 모두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료계 그 통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름철, 그러니까 더운 여름철 지나고 나면 1년 12달 매년 그 사망자 통계가 있는데 여름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예. 그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이 이 폭염에 그런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온열 질환으로. 네. 더워서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2003년도 유럽 폭염 때는 5만여 명의 사망자가 유럽에 생겼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폭염을 그냥 단순히 덥다가 아니라 재해다 이렇게 정부가 재난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폭염을. 자, 그런 일환으로서의 요즘 나타나는 그 현상들인데 자,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올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왜냐? 더 더울 거라서. 더 더워지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은 금방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 증가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꾸준히 기온은 상승하는 추세고, 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41도가 최고였는데 언제든지 42도 기록 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염이 이제 심할 때 이번에 프로야구 경기도 네, 뭐 네, 중단이 그렇습니다. 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네. 지금 막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도 네.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대처를 개인적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더위가 가져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몸에 있는 열을 뺏기는 게 더울 때 가장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네. 벌컥벌컥 급히 마시는 거는 뭐 꼭 폭염이 아니래도 아마 그 안 좋은 거를 말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고 염분을 많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 과격한 작업, 과격한 농사일은 당연히 폭염 기간에 삼가해야 되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폭염 속에 그러니까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폭염은 개인이 그 관리를 잘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상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서늘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 나가는 곳들이 이제 공사 현장, 농사 쪽이거든요. 이런 거는 공사 현장에서는 그 어떤 그 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장비를 지급을 한다거나 12시에서 5시는 가급적 일을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가 올여름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찍었다라고 제 의견을 말했는데 조금씩은 분명히 낮아지지만 그러나 금방 서늘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책들 농어촌 또는 수산업 하시는 분 각 분야마다 그런 어떤 그 폭염에 대한 대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예. 가장 근본적인 게 아까 물 많이 마시고 염분을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폭염에 노출을 장시간 하지 말 것. 지금 뭐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과격한 운동을 2-3시간 하면 그건 탈진 상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열 질환,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게 이제 피크는 찍었기 때문에 자 오늘이 8월 5일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가 이제 가장 네. 그 극서기가 되고 추분이 내일 모레입니다. 추분. 그런데 그렇군요. 그만큼 이 절기가 우리나라 그 날씨와 안 맞는다는 가장 증거가 이제 추분인데 네. 제가 2018년도에 그 더웠던 여름, 94년도 여름을 기억해 보면 처서라는 절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 그 더웠던 그 여름 속에서도 처서가 딱 지나요. 처서 딱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계절의 변화인데 지금 하여튼 그 가장 1년 중 더운 기간을 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짜증내지 말고 불쾌지수가 높거든요. 예. 예. 그 습도가 높기 때문에 자 소나기가 오면 그냥 습도만 더 높아지지 그렇게 기온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태풍이 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풍을 기다리면 또 큰 그쵸. 피해가 생기죠. 그래서 이 더위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의 배려도 네. 필요한데 지금 태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서태평양에서 네. 태풍이 좀 발달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 폭염에도 영향을 줄 그렇습니다.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이 지속된다거나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면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왔으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태풍인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티벳 고기압이라는 공기는 매우 안정된 공기입니다. 고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그런 어떤 구름들이 잘 발달을 못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도를 깨줄 수 있는 어떤 소재는 태풍이거든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오지 다음 주에 태풍이 생길 걸로 지금 저는 봅니다. 네. 수치예보 모델들이 태풍이 생기는 걸로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않고 이제 일본 밑에 남쪽에 생겨서 일본 동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런 공기들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기거든요. 예. 자, 그러기 전까지 그게 한 다음 주 한 8월 13, 14 이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이런 그 요지부동 그 티벳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자 안정된 상태에서 햇빛이 계속 쪼이니까 이제
불만 떼는 그런 더위는 계속이 되는데 하여간 건조한 상태에서 더운 게 아니라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덥기 때문에 예. 밤 기온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 온도계는 3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35, 6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습도 문제와의 관계인데 하여튼 슬기롭게 이 여름을 잘 지내고 나면 이제 분명히 가을이 올 테고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단은 당분간은 개인 건강 네. 수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